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바라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승아제모지사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불교 학부에 있고요. 사실은 불교 학부에 저 말고도 지금 뒤에 앉아 계시지만 자원 스님, 또 정도 스님, 정덕 스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 교수 스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개강법회 스타트를 끊게 돼서 시작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잘하는 영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국 비구니회라든가 그 학교 관련해서 그 해외 국제 학술 대회라든가 불교 관련 행사를 좀 세중이라 그러면 안 되죠. 스스로 비하시키는 표현이라고 세스님이라고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국제 학술대회라든가 아니면 불교 관련 행사에 좀 여러 번 참석하게 되면서 항상 받는 질문이 한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입니다까지 인사하면 이제 항상 외국 사람, 특히 서양 사람들 스몰 토크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랑 달리. 막 물어보다가 끝에 가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그럼 한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회장님 옆에 수현진 김다영 선생님이랑 어떻게 얘기했어요? 한국 불교의 특징. 특징. 부끄러움을 김나영 선생님 시킬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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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우리 그 수연이처럼 저도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꼭 돌아오는 답이 그건 일본 불교에도 있잖아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머리를 쥐어짜서 답변을 하면 그건 중국에도 있잖아요. 중국 불교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대답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학교에 올 생각이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럼 한국 불교의 특징이 무엇일까? 무엇을 한국 불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해서 강원 그 학교 대학원까지 오고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는데 처음 가졌던 의문과는 달리 지금은 한국 불교 아니고 중국 불교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불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이 질문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제 답변은 맨 마지막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주제는 사실 제가 이 연락 정말 급하게 받아서 주제 정말 급하게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1학년 덕경 스님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주제라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목은 샤카리타 부다의 딸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로서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 있는데요. 샤카디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옆에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샤카모니 부다의 딸들이라는 뜻으로 새로 만든 단어입니다. 없었던 단어를 새로 만들었고요. 지금부터 사실 조금 제가 아주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우연히 샤카디타 활동을 함께 하게 되면서 느꼈던 그리고 또 배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사실 오늘 큰 홍보하려고 왔습니다. 내년에 샤카디타 19차 대회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시죠.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주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 불교학부 친구들은 맨날 보는 비구니 스님들이고 사미니 스님들이라서 큰 감흥이 없겠지만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에 개봉된 영화라서요. 길 위에서라는 영화였고요. 조금 오래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 시작할 때 나왔던 것처럼 백흥암이라고 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선언을 소개한 그리고 선언과 함께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한국 비구니 스님들의 이렇게 속사를 엿볼 수 있는 실생활을 아주 근접해서 엿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시작할 때 소개했던 것처럼 지금 방금 전 동영상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1년에 2번 그러니까 외부인들에게 개방하지 않는 비구니 스님들의 사찰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를 위해서 육문 스님 이하 어른 스님들께서 큰 마음을 내셔서 사찰을 공개해서 이렇게 영화가 촬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작할 때 보셨던 화면들처럼 대부분 한국에서 비구니 스님들 하면은 첫 시작의 이미지들처럼 굉장히 은둔 수행자 내지는 굉장히 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해하실 수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지금 다행히 직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님들도 계셔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너무 다행인데요. 예전에 수덕사에 여승이라는 가요가 히트를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연 있는 사람들이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 된 걸로 아직도 50대 이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경험인데요. 이제 자주는 아닌데 가끔 택시 타면 기사분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얼굴이 동그래서 그렇지 나이가 그렇게 적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어떻게 출가하셨어요? 무슨 사연으로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큰 사연이 있지가 않은데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불교 종단에서 지은 대학교에 다니면서 거기에 더구나 불교학 전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스님들 만나거나 특히 비구니 스님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나 그런 인식 또는 그런 인상을 가지지는 않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인 한국에서 비구니 스님이다 그러면 영화 방금 전에 길 위에서 예고편에서 보셨던 것처럼
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운동 수행을 하시는 아주 정갈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린 이렇게 깨발랄해요. 실제로 이거 지금 보시는 부분이 2017년도에 홍콩에서 열렸던 샤카디타에 참석했던 한국 비구니 스님들 공영사 3인이 스님들 모습이고요. 샤카디타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불교 그 전 세계 여성 불자들이 함께 모여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논문 발표를 중심으로 한 학술 대회도 하고요. 끝나면 이렇게 문화체험을 빙자한 관광도 하고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각 전통이 다르잖아요.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어떤 챈팅 전통이 다르고 또 남방 불교에서의 그 예불 의례가 다르고 또 티베트 불교 다르고 또 서구권에서 불교를 접한 분들이 어떤 트레디션을 갖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의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전 일찍 굉장히 그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전 일찍부터 각 전통별로 예불을 거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문 발표가 이어지고 요새는 점점점 경쟁률이 세지고 있어서 3대1에서 4대1로 프로포잘 내도 이렇게 탈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논문 발표를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각각 현재의 그 불교인들이 어떤 불교 전통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저도 페이퍼 발표도 해보고 또 워크숍 같은 경우 제가 졸업한 문문사 승가대학에 대한 소개를 이제 워크숍 동영상 준비해서 워크숍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외국인 여성분이죠. 그래서 한 분은 전대 회장님, 한 분은 전전대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오른쪽에 계시는 소모 스님 같은 경우에 원래 한국 불교에서도 수계를 받으셨고 나중에 티베트 불교로 출가하셔서 샌디에고 대학에서 종교학과 교수로 오래 재직을 하셨고 샤카디타 1회 대회 그리고 예비 조직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로 그 샤카디타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미국 출신의 그 티베트 불교 출가하신 수행자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왼쪽에 계시는 스님은 영국에서 티베트 불교 전통으로 출가하신 텐진 빨모 스님이십니다.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나는 여성의 몸으로 성불하리라라는 그런 그 불교계 베스트셀러를 내신 스님이시고요. 텐진 빨모 스님 같은 경우에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제 티베트 불교 전통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 텐진 빨모 스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히말라야 산맥 안에서 어떤 그 티베트 불교의 전통 수행을 익히신 그런 분이십니다. 전대 회장님, 전전대 회장님, 이런 분들의 헌신과 활약으로 지금까지도 샤카디타가 잘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실제 저희가 지난해 2023년에 서울에서 샤카디타 18차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어소시에이션 오브 부디스트 위민 해갖고 그 세계 여성 불교인들이 2년에 한 번씩 함께 모이는 자리를 1987년부터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보시는 사진이 부다가에서 열렸던 첫 번째 그 행사 때 샤카디타 인터내셔널 대회 때 그때 이제 그 개를 함께 암송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이게 87년 인도 보드가에서 첫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 보시는 그 사진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에 그 제가자 여성 머리 파마하신 여성분 계시고 오른쪽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소모 스님이 그 두 분 외에도 여러 분 계시지만 그때 1차 대회 준비하시고 또 그 당시에 행사 진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십니다. 또 87년에 저희가 1차를 인도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차 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2년에 한 번씩 같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차 2004년에는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8차 샤카지타 그 인터내셔널 대회를 했어요. 장소는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였고요.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드워크처럼 문화 탐방해서 4차를 탐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김포에 있는 중앙승가대학교에서 행사가 마치고 외국 스님들 오시면 서울이면 조계사 봉은사고요. 자, 지방이면 어디 모시고 가야 될까요? 예? 불국사 하나 나왔고요.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불국사도 좋고요. 또 만약 외국에서 뭐 아는 스님이라든가 아는 친구가 한국의 전통 사찰 너무 보고 싶어요 하면 어디 봉은사 조계사 빼고요. 지방일 때 어디 모시고 가실래요, 여러분? 어디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 자신 있게 크게. 그렇죠. 네, 그래서 끝나고 그 불국사도 가고 해인사도 가고 통도사도 가고. 네, 그런데 이게 여성 불자들 행사이다 보니까 운문사에도 왔어요. 저 그때 운문사 강원에 다니는 학인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기 뒤에 계신 김경래 선생님과 함께 2002년 월드컵 때 학교 혹시 안 다니실 때인가요? 네. 그렇죠. 학교 다니다가 2003년에 운문사 강원에 갔는데요. 깜짝 놀란 게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뭐였겠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푸세식이더라고요. 정말 놀랐거든요. 2003년에 운문사 강원 입방했을 때 푸세식 화장실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스님들은 내리셔야죠. 스님들 빼시고. 네, 저 운문사 강원에 입방했을 때 화장실이 푸세식이라서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더 힘들었었어요. 정말 힘든 경험을 했는데 2003년에 입방해서 1학년이었고 2004년이 운문사 강원 2학년이었는데 화장실을 어느 날 갑자기 여름방학 때 공사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오신다고. 네. 이때 수세식으로 운문사가 바뀌었어요. 그때 이제 속으로는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화장실을 이렇게 바꿔주신 고마운 분들 해서 단체로 이제 그 운문사에도 와서 관광을 하고 저는 그때 이제 아직 운문사 학인 스님이라서 뭐 김포 승가대에서 하는 거는 가보지 못했는데 현담 스님은 갔다 오셨죠? 예, 스님은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8차 대회를 서울에서 했고요. 2년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지역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같이 코로나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고요. 원래 21년에 말레이시아에서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고 23년 작년에 서울에서 하고 내년에 말레이시아에서 19차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열렬히 홍보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말씀으로 계속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느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17년도에 있었던 홍콩에서 열렸던 대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중간에 그 수녀님 한 분 나오시잖아요. 해마다 그 처음부터 지금 거의 빠지지 않고 참가해 주시는 고마운 타 종교인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비구니 스님들만 그러니까 출가 수행자들만 참석하는 대회도 아니고요. 출제가 그렇다고 여성의 이제 메인 이슈이기는 하지만 남성분들도 참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말레이시아 같이 가셔도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좀 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페이퍼, 그러니까 논문 발표도 하고 워크숍, 뭐 문화 행사 등등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987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샤카지타의 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카지타의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길 위에서라는 영화 예고편 보셨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또 뒤에도 지금 많은 비구니 스님들 또 사민이 스님들 계신데요. 한국하고 대만만 이래요, 여러분. 조금 더 넓힌다면 한국, 대만, 중국 정도만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이런 비구니 승단,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하고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그 불교 전통권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중간에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남방 불교, 즉 동남아시아 불교에서도 그렇고요.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도 현재 비구니 스님이 계신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냥 지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원이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머리 감고 조계사 앞에 승복집 가서 옷 입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미안해 전화 눈에 띄어서 그랬죠. 갑자기 우리 최지원 학생이 스님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즉 풀 오디네이션 구족계를 받아야지 우리가 정식으로 스님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족 즉 갖추어진 계라고 얘기하는 남성분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250개, 또 여성분 같은 경우는 348개. 우리는 지금 동아시아 불교 전통에서는 대대로 내려온 그 여러 가지 율장 전통 가운데서 사분율에 근거해서 이렇게 스님이 되기 위한 그 의례, 과정, 수계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러한 전통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한국 불교에서 좀 주되게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대만 불교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대단한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은사 스님이 가끔 비구니 스님이 아니고 비구 스님이신 경우도 있는데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비구니 계맥에 따라서 비구니 은사 스님 아래에서 비구니 스님 제자들이 활동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는 이렇다 치고요. 남방 불교, 지금 또 동남아시아 불교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동남아시아 불교나 티베트 불교 상황에서 비구니 스님 즉 여자가 출가를 해서 부족계를 받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바로 그 쿠수마 스님 같은 경우에도 현대 스리랑카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스리랑카로 전해졌던 막 몇천 년 전 얘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최초의 그 비구니 스님으로서 꼽히는 독일 출신의 아야케마 스님 외에도 바로 이 스리랑카인 쿠수마 스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29년에 태어나셨으니까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고, 그 재작년에 입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그 과학 생물학인지 화학인지 하여간 과학 전공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결혼도 하셨고 그런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인데 미국 유학 가셨다가 거기에서 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불교 여성분들 보고 감명받아서 돌아온 상태에서 비구니 장로니 계라는 굉장히 오래된 정통의 불교 문헌 안에서 여성 출가 수행자들이 비구니 스님들이 장로니로서 이렇게 활약을 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큰 충격과 감동을 받고 아야케마 명상센터라는 곳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 여성 출가자들이 수행하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스리랑카 사람인데도 스리랑카 안에 그런 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셨다 그래요. 물론 아야케마 명상센터 할 때 아야케마라는 분은 스리랑카 분은 아니에요. 그 독일 출신이셨고요. 그래서 이후에 87년에 바로 그 스리랑카는 부족계를 받으신 분은 없어요. 절에 출가는 할 수가 있어요, 여성이. 하지만 부족계를 받을 수는 없고요. 8개 내지는 10개를 받고서 3인이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는 3인이고요. 정확한 표현으로는 딸라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딸라신으로서만 그 절에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딸라신으로 수행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남방불교 전통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 제가자들의 공양에 의해서 스님들이, 그러니까 탁발에 따른 공양에 의해서 스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공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딸라신들. 그리고 사중에 있는 그 물건들을 활용하거나 그러니까 사중 물건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해할 때 딸라신은 그냥 자기 업장을 녹이고자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뭐 절의 일을 도와주면서 본인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그런 여성 수행자들로 스리랑카 일반 사회, 동남아시아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쿠수마 스님 같은 경우에는 87년에 이 달라신들에 대한 그 이전에 스리랑카 불교 전통에서 달라신들이 아닌 비구니 스님들이 어떠한 활약을 했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후에 그로부터도 시간이 좀 지나서 96년에 국제 비구니 수계식이 그 인도 사르나트 부처님 그 8대 성지 중에 하나이잖아요. 사르나트에서 비구니 수계를 받으세요. 이때가 67세예요. 이 과정에서 샤카리타가 아까 87년에 첫 대회를 그러니까 미리 준비 조직 만든 다음에 87년에 첫 대회를 열었다고 했는데요. 샤카리타를 그러면 이 여성분들이 스님들과 제가 여성불자들이 전 세계에 모여서 이걸 왜 만들었는가 했을 땐 역시 설립 취지를 보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비구니 승단이 없는 곳에는 비구니 승단이 복원되도록 다시 재건되도록 돕는다가 샤카티타 이 설립 취지 강령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샤카티타 인터내셔널에도 들어있고 똑같이 샤카티타 코리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쿠수마 스님이 그 스리랑카 현대 스리랑카에서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 되실 때 한국 불교계에서 한국 비구니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입적하고 안 계시지만 전국 비구니의 회장이셨던 광호 큰 스님께서 2차 태국에서 열렸던 샤카티타 대회 그리고 제3차 스리랑카에서 열렸던 샤카티타 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비구니 계맥이 왜 계승되어야 되는지 한국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구니 계맥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샤카티타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샤카티타가 87년에 성립이 돼서 만들어져서 계속 논의가 이어져 오던 가운데 95년에 세계 불교 승강회라는 곳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뭐 여성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불교 전 세계 불교 승단이 함께하는 그런 그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비구니 동남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의 그 수계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당시 세계 불교 승가회를 이끌던 스님께서 아직 출가 전인 쿠수마 스님께 한국에 있는 당시 이제 고명사에 계시던 주지 스님께서 율장이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그럼 몇 달 동안 조금 율장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라는 권유를 하셨고 쿠수마 스님이 당시 이제 서울에 오셔서 고명사라는 절에서 주지 스님과 함께 여기는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그 빨리율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역불전에 있는 사분율 아까 말씀드렸던 사분율이라는 것에 의거해서 스님이 되는 그런 의례 과정을 겪거든요. 그래서 고명사에서 이렇게 동아시아 불교 한국의 사분율과 그리고 삼자부 남방불교의 빨리율을 두 분이 이렇게 검토하시면서 그리고 구체적인 그 비구니 수계에 있어서 의식 부분에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분율에 의거해서 그 비구니 수계를 스리랑카 스님이 받아도 이상이 없구나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스님이 스리랑카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96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르나트에서 12월에 이렇게 또 당시에 한국의 비구니 원로 스님들께서 인도 사르나트까지 비행기 타고 다 가셨어요. 그래서 전계사로서 즉 스님이 될 수 있는 그 수계식에서 그러니까 정식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그 율장에 따른 이런 수계식을 봉행하도록 한국 승가에서 비구니 승가에서 많은 어른 스님들이 가셔서 96년에 이렇게 스리랑카에서 또 10명의 이 실마타 스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신처럼 8개나 10개만 받는 그런 10분을 선발을 해서 사르나트에서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한국 그 스님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수계를 받고 스리랑카로 귀국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10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에세이 쓰신 과정에서 돌아갔을 때 쉽게 말하면 스리랑카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대단한 불교 국가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는 것에 대한 이게 계획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없는 걸 왜 만들려고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 저항이 강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인도 사르나트에서 수계받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돌아가서 과연 내가 쉽게 말하면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을까, 조리돌림 당하지 않을까, 사회에 그리고 비구 승단의 그 차가운 시선에 내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해서 수계받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쓰신 글인데도 아직도 악몽을 꾼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돌아가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2년 뒤에는 또 인도 보드가야에서 2차 국제 비구니 부족계 수계살림이 열려요. 네, 이때도 또 전국 비구니 회장 스님이셨던 광우 스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이렇게 전계사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쿠수마 스님, 근데 이제 이 96년에 수계 받으신 분들과 98년에 수계 받으신 분들이 처음에는 화합하고 사이좋게 지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약간 갈등 관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쿠수마 스님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불교 역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계맥이 왜 계속돼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시면서 현재 약 10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스리랑카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분은 역시 아까는 스리랑카 최초, 이번에는 태국 최초,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태국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신 담마난다 스님이십니다. 스님 올해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앞으로 활동을 이제 샤카지타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샤카지타 87년 사진 보여드릴 때 그 머리 빠마하신 뽀글뽀글 빠마하신 바로 그 부분 그 여성분이신데 이렇게 출가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NHK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몇 년 전에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아직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는 태국에서 비구니 수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투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국은 1920년대에 법으로서 여성 수계가 금지가 되는 법령이 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태국 승단 안에서 좀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 또 사회 안에서 제가 불자들 경우에도 굉장히 글자 그대로 법을 따라야 된다 아니면 글자 그대로 빨리율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28년에 만들어진 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 수계, 그러니까 구족계, 비구니 스님에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강해요. 근데 지금 아까 보셨던 담마난다 스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종교철학 교수님이었는데요. 이렇게 샤카지타 활동 계속 같이 하시면서 2001년에 드디어 3인이 수계를 받으시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96년, 98년 스리랑카 비구니 승단이 인도에서 이제 대만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한국 비구니 스님들을 계사 스님으로 모셔서 다시 계를 받는 이 모습에 굉장히 자극을 받아서 스님도 스리랑카로 돌아가셔서 비구니 계를 받아서 현재 현재 태국 같은 경우에는 285명의 비구니 스님들 그리고 비구니 스님은 아니지만 3인인 식차마나 스님들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매치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까 샤카지타 홍콩 대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삭발을 해요. 흰색 옷을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스리랑카의 딸라신들처럼 8개나 10개만 받으시는데요. 삭발하고 흰색 승복을 입고 사찰에 있거나 아니면 쌈낙지라는 여성분들이 사시는 그런 사원에서 생활하는데 현재 약 2만여 명이 있다 그래요. 아까 비구니 스님들 같은 경우에
비군이 3인 이승 합해서 285명인데 그 전통적인 매치 분들은 약 2만여 명 가까이 되세요. 지금 아래에 그 보시는 스님은 영화배우 출신이셔서 인물이 저렇게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태국에서 유명한 영화배우셨는데 전 재산을 가지고 태국 승단의 매치로서 들어오셔서 스님 사찰이 방콕에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리조트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방콕 시내 한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매치도 스리랑카 달라신들처럼 일단은 법에 의해서 태국 같은 경우 아예 그 금지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수계를 받을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그 위상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 여성 출가자인 매치에 대한 시선 자체가 이거는 이렇게 규정이 되더라고요. 비구스님 계시고 제가 불자들에서 여성 남성 있고 그 아래에 이 여성 출가자들인 매치가 그러니까 꼭 계급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배치가 되더라고요. 모든 순서가. 그리고 굉장히 이 자리가 사회적인 위상이 굉장히 모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행정기관에서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 태국은 그 출가자들 납부하시라고 하면은 규정되면 투표권이 없대요. 내무부에서는 출가자로 규정을 해요. 근데 또 교통부에서는 이 매치들은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할인 혜택. 저도 이거 기후 동행 카드 쓰거든요. 근데 태국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마. 그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행정부서에 따라서 그 입장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학교에서도 가끔 태국 스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샤프란색, 이 주황색에 가까운 이 승복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국 스님들의 회색 내지는 가사의 색깔과는 달리 대단한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법으로 금지해서 수계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지금 담만한다 스님처럼 이런 샤프란색 승복을 입는다? 너무너무 큰 사회 문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태국 비구 스님이 여성 출가자에게 구족계를 그러니까 수계를 했다가 퇴출당한 사례가 실제로 21세기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샤카리타라는 조직이 분명히 지금 그 몇십 년 넘게 활동을 하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연대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각각의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이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비군이 승단을 복원합시다.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어떤 사회 상황, 전통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 없이 무조건 우리 샤카리타에서 내지는 그 국제 여성들, 불교 여성들이 연대해서 이렇게 계단을 복원합시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해당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성화 말씀드리고 저 정말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길어지네요.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승가 안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달라이라마 존자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셔서 2007년에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달라이라마의 요청으로 제1회 불교 여성들의 역할에 대한 국제회합 이런 게 열렸어요. 주된 그 안건, 주되게 논의한 내용은 티베트 불교로 출가한 여성 수행자들에게 비구니 구족계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약 150명의 학자들이 참석을 해서 이틀 동안 막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각각의 불교 전통의 율사 비구 스님들 11분 그리고 비구니 원로 스님들 11분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당시 지금은 입적하고 안 계신 복령사의 묘자 엄자 큰 스님과 운문사의 명자 성자 큰 스님 이런 원로 스님들께서 가셔서 이 문제들을 이제 학자들이 막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율사 스님들, 비구 율사 스님들,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내용이 과연 비구니 스님 그 출가한 여성분들에게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계를
수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어요. 이틀째까지는 그 얘기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때 다녀왔고 그 통역하셨던 조지아대 이양순 교수님 표현으로는 답변을 너무너무 달라이라마 성악께서 답변을 너무너무 정말 잘 피해 가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렇게 그 논의를 하더라도 달라이라마 혼자가 티베트 불교를 단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리랑카 사례처럼 또는 그 태국의 타만다 스님 경우처럼 사분율 전통에 의거해서 즉 동아시아 불교에 있는 대만 비구니 스님이나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티베트 불교 안에 여성 출가자들에게 수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서의 반발 내지는 이것들을 감당하거나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답변으로 얘기가 끝났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뒤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그래도 이부스계로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이 먼저 비구니 스님이 되기 위한 계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들이 전계자로서 이렇게 하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 스님들 어른 스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러면 티벳 여성 불교인들 그러니까 티벳 불교로 출가한 서양 출신의 티벳 여성 불교 수행자들이 아니라 아니라고 불리는 티벳인으로서 구족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은 아니지만 아까 태국의 맥치나 스리랑카의 달라신들처럼 또 티벳도 그렇게 구족계를 받지 못한 여성 수행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했을 때 지금 그래서 한 분이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이때 답변이 우리는 외국에서 오신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의 그런 비구니 스님들로부터의 수계가 아닌 티벳 불교 안에 티벳 비구 스님들로부터의 단독 수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에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면서 논의가 굉장히 그냥 흐지부지 끝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달라이라마 성왕께서 어떤 그런 비구니 승자 또는 여성 불교 내에서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비구니 승단이 지금 끊어진 동남아시아 불교 또는 티벳 불교의 비구니 승단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샤카지타가 지금 87년부터 아직까지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미미한 성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티벳이나 스리랑카처럼 비구니 계단이 복원이 돼서 약 1000여 명의 스님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였었는데요. 사차마다 비구니 스님이었고 스리랑카에서 수계를 받고 미얀마로 돌아갔어요. 미얀마 분이거든요. 근데 돌아가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끌려갔어요. 투옥돼서 그때 트라우마로 바로 한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2015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차카지타 대회할 때 그래서 더 이상 미얀마에는 비구니즘이 안 계신가 했는데 한 분이 용감하게 또 미얀마에서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출발해서 미얀마에서 활동하려는 분이 한 분 또 차카지타에 오셨더라고요. 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비구니 스님들이 등장하지는 않고 사미니 스님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년부터 계속된 샤카지타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연대라는 부분에서도 성과를 보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함께 걸어가면 굉장히 작은 걸음이더라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첫 걸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은 정말로 이렇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스리랑카의 1000여 명의 비구니 스님들도 태국의 약 300여 명에 가까운 비구니 사미니 스님들이 다시 이렇게 등장하기 역사에 정말로 큰 물결로서 다시 등장하리라고는 87년에 부다바에서 처음 샤카지타를 만들었던 분들은 아마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대의 힘과
광경을 아니면 꼭 연대임이 아니더라도 나는 세계 불교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샤카지타 코리아에 연락을 주시면 내년에 말레이시아에 함께 가는 걸로 하면서 오늘 두서없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